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가 정원에 삽니다라는 주제로 오는 4월 1일부터 7개월간의 대장정을 시작합니다. 순천시는 10년 만에 열리는 정원박람회가 올해 유일한 전국 규모의 이벤트라는 점을 10분 활용해 완전히 달라진 정원의 모습과 함께 지방도시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한다는 구상입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민국 제1호 국가정원에서 10년 만에 다시 열리는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는 4월부터 10월까지 열립니다. 홍수 예방 시설인 저류지를 정원으로 만들고 배를 타고 국가정원에 들어가 정원에서 하룻밤을 보낼 수 있는 가든스테이와 맨발로 지구를 느끼며 걷는 업신길까지 10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낭만과 힐링의 공간, 미래 정원의 모습을 만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스팔트를 걷어내고 잔디를 깐 그린 아일랜드는 자연과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이번 박람회의 랜드마크로 수도권 지자체들도 관심을 갖는 킬러 콘텐츠입니다. 우리들을 어떻게 행복하게 새로운 삶을 찾게 해주는지를 확인하시려면 순천에 꼭 한번 오셔야 됩니다. 순천만 습지에서 국가정원, 도심으로 이어지는 삶 속의 정원을 구현해낼 정원박람회장은 현재 75%의 공정률을 보이며 막바지 공사가 한창입니다. 올해 전국적으로 특별한 대형 이벤트가 없는 상황에서 순천시는 다양한 방법으로 정원박람회 알리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 도입된 고향사랑 기부제와 연계해 박람회 입장권을 기부 답례품으로 선정한 것도 순천시의 돋보이는 아이디어입니다. 박람회 자체 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입장권 판매는 이미 사전 판매가 상당히 이뤄졌습니다. 지역 대학과 금융기관, 언론사, 사회단체 등 각계각층의 사전 구매가 이어지면서 213억 원의 입장권 수익 목표는 이미 36억 원을 넘겼습니다. 2013년에 비해서는 한 3배 정도 빨리 진행되고 있어서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는 정원에 삽니다라는 거창하지 않은 주제로 도시와 공간, 생태와 공존의 스토리가 있는 국가정원을 선보일 전망입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여수와 고흥 간 연륙 연도교를 달리는 마을버스가 있습니다. 섬 주민들에게는 꼭 필요한 교통수단인데요. 그런데 이 버스가 무면허 운행 중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김단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흥군 우두에서 조발도와 둔병도, 낭도 등을 거쳐 여수시 화정면 나진까지 있는 220번 마을버스. 국도 77호선 여수 고흥 간 연륙 연도교를 달리는 유일한 대중교통입니다. 하지만 이 마을버스는 지난해 11월부터 무면허 운행 중입니다. 마을버스 운송 사업자에게 한시적으로 내줬던 한정면허를 대법원이 취소 판결했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수시의 운송사업자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시했습니다. 마을버스 자격 요건은 길이 8m 미만의 차량인데 2020년 공모 당시 여수시는 자격 미달인 업체에 점수를 주고 자격을 갖춘 업체는 오히려 점수를 깎았다는 겁니다. 결국 3.8점 차로 사업자에서 탈락한 업체는 부당하다며 여수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결국 2년이 지나서야 대법원 판결로 억울함을 풀었지만 바뀌는 건 없었습니다. 판결이 났는데도 면허도 취소하지 않고 있습니다. 직무유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수시는 대법원 판결 이후 2달이 돼서야 운송사업자 재공모에 나섰습니다. 주민 편의를 위해 당장 버스 운행을 중단할 수 없었고 법적 자문을 구하는데 시간이 걸렸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로 허가 취소가 난 마을버스는 2달여간 무면허로 운행한 꼴이 된 겁니다. 여수시는 뒤늦게 현행 버스를 오는 15일까지만 운영하고 새 사업자가 선정될 때까지 임시버스를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존 면허를 사업자에게 어떤 사업자에게 이제 면허를 부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시 고문 변호사 자문을 좀 구하면서 여수 고흥 간 교량건설로 주민 편의를 위해 시작했던 마을버스 운행이 사업자 선정부터 논란이 일면서 운행 2년 만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단비입니다. 고흥군이 지난해 군정 성과를 바탕으로 10년 후 인구 10만 명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밝혔습니다. 고흥군은 오늘 2023년 신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우주발사체 특화지구 확정과 광주 고흥 간 고속도로 예산 반영, LF 휴양빌리지 유치 등
지난해 10대 군정 성과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고흥부는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10년 후 인구 10만 명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우주항공 중심 도시 입지 강화와 관광객 1000만 시대 실현, 맞춤형 복지 구현 등 올해 추진할 주요 군정 방향과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아파트 붕괴로 노동자 6명이 숨진 광주 화정 아이파크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유가족들은 추모식을 열고 희생자의 영원한 쉼을 바랐고 책임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심 한가운데 신축 아파트가 무너져 내린 광경은 악몽이었습니다. 이 참사로 실종된 작업자 6명이 숨졌습니다.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 1년이 됐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건물과 현장은 일부를 천막으로 가려놨지만 지난 참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모식을 통해 한 명씩 이름이 불려진 희생자들은 생계를 위해 일하던 무고한 가장이었습니다. 지난해 현장 영상이 나오자 가족들은 참았던 눈물을 쏟아냅니다. 사고로 하늘로 떠난 아버지에게 아들이 못다한 말을 전합니다. 잘 지내십니까? 저희는 살아있기에 그저 살아가고 있습니다. 희생자 가족들은 현대산업개발 등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국토부로부터 영업정지 1년 또는 등록 말소 요청을 받은 서울시는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행정처분을 미루고 있고 불과 7개월 앞서 발생한 광주 학동 참사 재판에서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들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화정 아이파크 붕괴 참사 재판에서도 현대산업개발은 직접적 책임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시스템으로 이 회사를 처벌하고 또 어떤 단죄를 할 수 있는 그 사회적인 장치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희생자 가족들은 오는 3월 본격 시작될 철거와 재건설 공사가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감시하겠다면서 화정 아이파크 사고를 포함한 사회적 참사가 누구에게나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는 시민들의 공감을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전남 서남권 경제의 핵심 축인 대불 국가산업단지가 낡고 오래돼 산단 기능이 크게 떨어져 있는데요. 노후된 산단을 미래산단으로 바꾸는 산단 대개조 사업이 올해 시작됩니다. 문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공약으로 1989년에 착공해 1996년에 완공된 대불 국가산업단지. 조선 산업에 특화된 산업단지로 성장해 전남 서남권 경제의 가장 중요한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하지만 노후화가 심해지면서 산단의 경쟁력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착공한 지 30년이 지난 노후 산단으로 생산과 고용은 감소하고 산업재해 발생률은 높습니다. 또한 청년층의 조선업종 기피와 기존 인력의 고령화 추세로 현장에서 필요한 생산 인력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난해 대불 산단을 포함한 서남권 산단이 정부의 산단 대개조 사업 공모에 선정돼 올해부터 미래 산단으로 탈바꿈하는 첫 발을 내딛습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스마트 친환경 산단 조성 사업. 조선해양구점을 스마트 운송관리 플랫폼 구축 사업과 디지털 산재방 통합관제센터 구축, 스마트 제조 고급 인력 양성, 스마트 에너지 플랫폼 구축 등 스마트 그린 5개 사업이 국비에 반영됐습니다. 또 대불산단 전선지중화 사업과 산업단지 대개조 지역기업 R&D 사업, 조선업 생산기술 전문인력 양성 등도 올해 사업으로 착수될 예정입니다. 기업하는 입장에서 물류 흐름이라든가 인력 양성 등 기타 모든 것이 이번 기회에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불산단을 거점으로 영암 3호, 목포 삽진, 해남 화운 산단과 연계하는 산단 대개조 사업에는 올해부터 3년 동안 국비 등 3,600억 원이 투자됩니다. 이를 통해 선박 블록 제작 위주였던 산단 구조를 친환경 선박, 해상풍력 기자재 중심으로 바꿔나갈 계획입니다. 제조업 일자리의 중심지이자 서남권 경제의 버팀목인 대불산단이 산단 대개조 사업이란 마중물을 통해 스마트 기술을 갖춘 친환경 미래산단으로 변신을 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광양제철소 3제강 공장이 2년 연속 자연 개공률 100%를 달성했습니다.
자연 계공은 쇳물이 담긴 용기의 출구가 자연적으로 열려 쇳물이 후공정인 연주공장으로 원활하게 주입되는 것을 일컫는 기술로 자연 계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품의 품질이 떨어지고 생산성이 저하됩니다. 광양제철소 3제강 공장의 자연 계공률은 2016년부터 99.9%를 유지하다 2020년 말부터 100%를 기록했습니다. 계속해서 희망 2023 나눔 캠페인에 성금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순천시 왕조 1동 골드클래스 아파트 205동에서 207동 주민 1동 43만 9천 원, 여수시 국동 6통 통장 송순진회 주민 1동 43만 5천 원, 순천시 연양동 대주 피오레 아파트 주민 1동 37만 4천 원, 연양동 중흥파크 S클래스 빌 아파트 502동, 505동 주민 1동 36만 6,300원, 연양동 중흥파크 S클래스 빌 아파트 501동, 503동 주민 1동 36만 6,030원, 구례군 산동면 오양마을 임영애 30만 원, 산동면 오양마을 임채웅 30만 원, 여수시 국동 7통 통장 김미영회 주민 1동 20만 원, 중앙동 6통 주민 1동 20만 원, 순천시 서면 화정마을 주민 1동 16만 8천 원, 현대자동차 동광양지점 조성일 10만 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희망 2023 나눔 캠페인은 1월 말까지 접수합니다.